오늘은요, 세 번째, 아이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엄마의 말습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의 흥미와 재능을 파악하자. 우리 아이들의 흥미, 우리 아이들의 재능,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 정리를 하는 아이. 그런데 하필 시험을 앞두고 그러니 엄마는 답답한 나머지 잔소리를 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아이와 싸움을 한들 이런 습관이 고쳐질까? 차라리 관점을 바꾸자. 얘가 방 정리를 통해 마음을 다 잡은 다음에 공부하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던 엄마에게 아이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지금 제가? 하민이 엄마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지금 잘 잡히고 있어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제가 보여요? 이게 그 개인이 지금 있는 공간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화면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고 그 핸드폰의 어떤 상황이 그 핸드폰이 만나는 인터넷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와이파이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할 때는 내 인터넷 환경이 어떻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온라인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거 자꾸 끊기면 아이들이 괜히 그거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방 정리한 모습을 보니 공간 배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공부하라고 하면 방 정리나 하고 있어서 꽤나 싸웠다는 엄마였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중 공간 지각 능력을 알고 나서부터 아이에게 다르게 됐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수업 마치고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몇 가지 지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 몇 가지 지능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지능이 강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무척 도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약점인 거는 또 아이가 가진 강점인 지능을 이용해서 도와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엄마가 그게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얘는 공부만 하려면 방 청소한다 그러고 정리한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어때요? 이 아이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 않으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넌 책상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우와, 완벽한 배치 능력이야. 내 방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져 라고 말했다. 이러한 엄마의 반응은 아이의 전공으로 이어졌다. 아이의 모든 것은 사소하지 않아요. 잘 살피다 보면 아이의 재능이 발달하고 그것이 꿈과 목표로 연결되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출근하기 전에 뭔가 집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뭐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거나 뭔가 이런 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으로 집안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검은 옷 이렇게 좀 이렇게 옷이 좀 검은 옷 위주로 세탁기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수건을 삶아서 하얀 옷이랑 같이 또 세탁기를 돌리고 또 말리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눈에 보이면 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를 들고 수시로 그냥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딱 뭔가 집의 공간이 출근 전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할 때 집중이 잘 돼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업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책상 위를 정리를 해 두고 와요. 이 수업을 마치고 차량 가고 다녀와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세팅을 시켜 놓고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10분 만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미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1시간 막 2시간씩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그래서 어떤 지능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검색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 아이는 어떤 지능이 발달 강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 세계 7살 이하의 어린이가 사회에 나가 직업을 선택할 나이가 되면 65%는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시절 있었죠. 인구가 너무 과밀되었을 때 그때 그런 직업이 있었대요. 이렇게 동네마다 다니면서 중절 수술을 권장하는 직업이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또 부모 세대들은 그 당시에 많이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야지 일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자식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과밀되니까 뭐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시절에는 그런 직업이 있었대요. 이렇게 중절이 아니지, 그거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임신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수술을 권장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을 안 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시대에 있는 당연한 직업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년이 지나면 사회의 중요 요소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지금 있는 직업의 65%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는 직업을 또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 졸업 후 하나의 직장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하지만 앞으로는 90에서 100살까지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일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을 곧 N잡너,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직업의 수가 앞에다가 N을 붙이는 거예요. 몇 가지인지 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어떤 일만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시대에 맞는 일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할 것이라는 미신에 빠져 있는 부모 때문에 아이들은 경쟁적인 선행 학습을 하고 학교에서는 잠만 잔다. 부모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 현실감 있게 와닿았던 김도연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의 발표였다. 그의 생각에 크게 공감했다.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 자, 제가 지난주에 신문기사 하나 읽어드렸죠. 경북대가 지방대, 지방국립대예요. 우리가 지방대라 해도 경북대라든지 이런 국립대는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4년 동안 무려 3,000명의 자퇴 학생들이 발생했대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 국립대는 통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제가 만약에 간호학과 전공 학생이다. 그러면 나는 서울대 간호학과, 부산대 간호학과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독일에 있는 그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인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간호과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나는 일이 있어서 제주도로 갔어.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 수업을 학점을 그냥 이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국의 국립대가 거의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는 한 40% 정도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학사 일정이 거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대학교가 조금 의미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근데 온라인 수업은 내가 찾아서 어디서든지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3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3살부터 7살까지니까 10년이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될 거고 15년 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근데 부모가 바뀌지 않고 부모가 20세기인데 우리 아이들은 21세기를 살아내야 되는데 이거 문제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아이의 흥미와 연결되어야 한다. 지금 유아기와 곧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의 미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 부모의 의식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직업군은 공부와 직결되어 있는 듯해도 살펴보면 많이 변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네, 알겠습니다, 수인이 엄마.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 사이의 괴리가 많이 좁혀져 있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주말 동안에 읽었던 책인데요. 2021년 라이브 트렌더 돼 있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짠, 이게 2021년 라이브 트렌드를 이어갈 키워드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용어가 거의 많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사전 찾고,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책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자, 에슬 레저루, 뭐 주리니, 뉴 프리퍼, 그 다음에 거대 담론,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 이 책 보면서 정말 처음에 멘붕이 왔어요. 나도 공부를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많이 뒤처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지금 세상에 노출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학습지 해라 그러고 막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라 그러고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 사자 직업이 무조건 최고에서 잘 나가는 사자를 빼고는 글쎄 과연 그럴까가 되었고, 때마침 각 직업군의 스타가 등장했다. 스포츠, 음악, 미술 등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미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그동안 우리가 선망했던 어떤 직업도 능가할 수가 있다. 아이들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고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사고방식이 다른 부모를 만나 혹독한 통과 의례를 치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이 아이들이 사는 시대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선생님을 만나도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엄마 아빠를 만나도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혹독한 통과 의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자신이 잘 하는 일과 거리가 있다는 현실 앞에 절망하는 경우도 많다. 불필요하게 넘치는 스펙이 거추장스럽다는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제는 정규직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채용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시 채용. 그래서 N잡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시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한 곳에 어떤 곳에 머물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넘치는 스펙이 거추장스럽다는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스펙을 쌓느라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학교를 잘 다니고 잘하든 못하든 공부에 온 힘을 쓴다.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느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것 같다. 정작 내 인생에 나는 없다라고 한다. 꿈이요 하고는 말문을 닫아버린 대학생을 보면서 생각한다. 꿈이라면 멀미가 날 만큼 꿈타령을 해온 지 십수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지금의 젊은이들인데 정작 꿈이 없다고 한다. 꿈꿀 시간을 주지도 않고 꿈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으며 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모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앞으로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가 꿈꿀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걸까? 부모는 수시로 묻기만 했다.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공부도 안 하고. 학생이 할 게 뭐가 있니? 공부를 해야지. 라고 했지 않겠어요? 지금의 부모들도 내심 편치는 않았지만 대안이 없었다. 불확실했고 불안정했으며 어떤 꿈이 좋은지 어떤 직업이 미래에 괜찮은지 사회적으로 붐이 형성되지 않았다. 막연하게 변하는 기류만 감지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것 없이 시간이 흘렀고 자녀들은 20대 30대에 접어들어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걸고 있다. 불안정한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들이 여기서 벽에 부딪힌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다. 그러다가 더 큰 벽을 맞닥뜨린다. 20년 3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으다. 자기소개서에 무게가 실리는 요즘 취업을 앞둔 어느 대학 4학년생의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솔직히 자소서에 쓸 말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쓰려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거든요. 나는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부모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있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인데 막상 쓰려니 주춤거려지고 쓸 내용이 없다고 했다.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 속에 어떤 내용 때문에 저의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정도는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좋은 학습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공부시키지 않았던가. 영아기 때는 오감으로 학습한다라는 이론에 따라 값비싼 교구와 장난감으로 아이의 학습을 부추기고 물놀이를 하면서도 공부하라고 특별한 재질의 책을 사주며 아이의 공부에 집중하기를 20년 막대한 경제적 지출로 베이비 부모 푸어라는 신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혜택을 누린 내 아이는 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넘어진다. 불행 중 다행일까? 이런 세태로 인해 시행착오를 거친 새로운 기류가 만들어져 지금의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꿈을 꾸고 그 꿈이 학습으로 연결되며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인 행복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예요. 이거.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제대로 탐구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문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어떤 지능이 있는지, 우리 아이는 그 어떤 지능에서 강점을 보이는지, 어떤 지능의 약점인지 한번 짚어보자라는 거죠. 무엇이 되고 싶니? 무엇이 가장 재미있니?
내 꿈은 뭐야? 그 꿈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넌 무엇이 되고 싶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넌 무엇이 가장 재미있니? 엄마는 꿈을 물어보는 동시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엄마의 관심 어린 말과 눈길과 관찰이 함께 해야 된다. 맞죠? 엄마의 관심 어린 말과 눈길과 관찰이 함께 해야 된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몰입하는지 살피고 찾아내서 이야기해야 한다. 블로그 갖고 놀 때는 몰입에 대해 칭찬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 때는 얼마나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5살짜리 아이가 단 5분이라도 학습지를 풀었다면 5살이 어쩌면 이렇게 집중을 잘할까 정말 멋져 라고 칭찬한다. 너 왜 그거 다 안 했어?가 아니라 5분을 앉아서 그거를 하고 있으면 어휴 5살이 어쩜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와 정말 멋진데 하고 그만둬도 된다라는 거죠. 만약 형제가 사이좋게 지낸다면 서로 양보와 배려를 잘하니 정말 대견하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이 좋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 둘이 트러블이 생기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 엄마는 번개처럼 나타나요. 근데 사이가 좋게 놀고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한 듯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밥을 잘 먹는다면 밥을 정말 의젓하게 먹네. 식사 매너가 좋아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겠는걸 하고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어떻게 해요? 좀 밥 투정을 부리거나 밥을 잘 안 먹으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너를 위해서 차렸는데 너 왜 그러니? 라고 이렇게 엄마의 투정이 발생되겠죠. 그치만 어때요? 밥을 잘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밥을 정말 의젓하게 먹네. 식사 매너가 좋아서 와 우리 누구는 전 세계 리더가 될 수 있겠는걸 이라고 긍정적인 예언을 한다. 식사 매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이 항상 엉뚱한 행동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식사하는 태도는 글로벌맨으로 인정받을 일이다.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한다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지난번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잘하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시키면 더 잘할 수 있겠는지 자꾸 욕심이 올라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 보듯이 아시겠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라고 인정하는 말을 건넨다. 지난번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알아주는 엄마. 학교에 다녀오는 일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기특하다고 인정해주는 엄마의 아이는 행복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몇 가지 엄마의 말이 아이의 공부 의욕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다. 그렇죠. 방금 여기에서 이만큼 우리가 읽었을 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인정, 기대, 격려를 담은 말이 아이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긍심을 선물한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주말에는 아이들 밥을 차리고 그리고 잠시 뭐 하루 이틀 청소 안 하면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매일 하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내가 좀 힘들고 바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심란해서 하루 이틀 청소 안 해서 집안이 어지러져 있을 때 또 그럴 때 굳이 그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정말 어떻겠어요. 근데 만약에 매일 똑같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했을 때 매일매일 받는 밥상인데 어쩜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행복하게 해줘? 와 어떤 마법이 여기 숨어져 있어? 너무 대단하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똑같이 우리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우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이거 하는가 보다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절로 흥이 나서 내일은 뭘 더 잘해볼까? 또 이런 조금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잘 탐구해서
정말 어제와 같은 오늘에 내가 이런 어떤 일상들을 지내고 있지만 이런 어떤 추임새를 넣어준다면 기분 좋아라고 막 이런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고 공부 의욕을 높이는 엄마의 말은 학습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엄마가 빨래를 넣으려고 하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여기 있어요. 와, 누구가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엄마가 정말 기분이 좋아. 엄마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편해졌어.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학습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부분에서 아이를 어색하게 할수록 효과가 크다. 엄마가 청소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뭘 들고 와가지고 막 끄적끄적 하려고 했을 때 있어봐라 엄마가 다 할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엄마 더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와 너도 엄마 이거 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내가 해줘. 그럼 이만큼 엄마가 할게. 와 엄마 정말 오늘 기분 좋은데 청소할 맛 나는데 이렇게 했으면 아이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것도 하고 싶어. 엄마는 생각도 못했는데 와 궁금해지네. 한번 해볼까? 이런 말이 아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아 나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이게 만든다. 다름 아닌 자기 충족 예언 효과다. 이것은 아이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만 믿고 생각한 대로 이루려면 반드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이의 자기 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첫 챕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듯이 바로 그것은 엄마의 말이다. 아이의 미래를 밝혀주는 엄마의 말.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꽃이 되고 의미가 되었다는 어느 시의 구절처럼 엄마는 말로써 아이의 행동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일상에서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열어주고 아이가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면 된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아이에게 와 인사를 참 잘하는구나. 인사성이 바르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유대인 엄마는 유모차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이 아이는 훗날 무엇이 될 누구누구예요 라고 한다지 않는가. 아이의 행동, 아이의 관심에 이름을 붙여주는 엄마의 말이 아이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멋진 화가가 될 우리 딸.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분야를 꼭 집어 말해준다. 만약 아이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유명한이라는 수식어를 꼭 넣어준다. 굳이 유명한 것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낫지 않을까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아이의 마음 높이에 맞춰서 말하면 그만이다. 아이가 돈을 많이 버는 축구가 되고 싶다면 굳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로 아이의 꿈을 왜곡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말은 아이의 수준의 로망임을 이해한다. 돈에 대한 가치는 다른 기회에 알려주면 된다. 엄마에게 인정을 받은 아이는 단순한 재능뿐 아니라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지므로 가치에 대해 스스로 배우게 된다. 맞죠? 가치에 대해 스스로 배우기도 한다. 꿈이 있는 아이는 공부도 소홀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다 보고 들어서 한다.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소한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발레만 잘해서 성공할 수 없다. 최소한의 아이들은 공부를 포함시킨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아이가 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엄마한테 인정받고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인정받은 만큼 책임감도 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수업에 임한다.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잘 구분해서 행동한다. 무엇이든 지루함을 참으며 끝까지 끈기 있게 해낸다. 사소한 일상에서 아이의 재능과 흥미를 찾아내 꼭 집어주는 엄마의 말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아이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여기 있죠.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서 아이의 재능과 흥미를 찾아내 꼭 집어주는 엄마의 말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아이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283페이지에 보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엄마의 말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수업 마치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284페이지에 보면 아이의 강점 목록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강점 목록을 만든다. 엄마가 그에 맞는 언어적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의 다중지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강점은 특별하지 않다. 사소한 모든 것이 다. 만약에 내가 밥상을 차리는데 아이가 숟가락, 젓가락 세팅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지능일까요? 관계 지능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으실까?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지능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능도 딱 이것은 이것이야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내 아이에게 평소에 아이를 호칭하는 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특별한 우리 아이가 될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도 뭔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존재만으로도 특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쳤고요. 내일은요 29번째 시간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로 아이의 공부 의욕을 이끌어내자 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